동아주의 시선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화요일 방송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윤지훈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 지수는 방향성을 뚜렷하게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위치해 있고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지만 그다지 매수 물량이 크지는 않다라는 점이 좀 특징적인 모습이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보시면 삼성전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그다지 상승 흐름이 좋지는 않습니다. 0.3% 소폭 상승에 그치고 있는 모습.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요즘에는 흐름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7% 정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간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상승한 가운데 오늘 일부 반도체 종목들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에서는 에코프로 형제들이 나란히 지금 거의 3% 가까운 좀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HLB가 급락이 온 뒤에 오늘 소폭이나마 반등이라고 하긴 좀 아쉽지만요. 1.7% 반등에 나서주고 있고 바이오주들 일부 바이오주들 리가켄바이오가 2% 가까이 휴젤이 8% 가까운 좀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사실 시장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주들로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로 공격을 재개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사료 관련주나 비료, 농업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고려산업이라든지 미래생명자원, 한탑 같은 종목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에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업종 실적 개선 기대감에 오랜만에 조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원전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새롭게 하나가 생겼죠. 구글이 미국의 SMR 소형 모듈 원자로죠. SMR 기업을 통해서 전력을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전산업이라든지 우리기술 같은 원전 관련주들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실 그 떠들썩했던 위고비가 출시가 되었는데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저를 비롯해서 주변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이제 만약에 차익이 좀 나오고 나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나 바이오주 전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삼성전자나 반도체주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는 딱 50분밖에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해주시면 방송 끝나고 나서도 더 많은 자료들을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설명드렸던 양자 암호 관련주라든지 곡물 관련주 저희가 어제 저녁에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대장주들 교육을 시켜드렸는데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장이 아마 손이 좀 빠르신 분들이라면 조금이나마 수익을 챙겨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리미리 좋은 정보 받아가실 분들은 팍스 통신망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를 실행하시고 카메라 화면을 우측 하단의 네모난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생방송 마치고 나서는 QR코드 사라지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르게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고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진짜 이 군대 정식 이게 맞습니까? 좀 아쉬워요. 아니 전쟁 터지는 이스라엘보다도 주가가 약하고 오전에 저 북한에서 또 난리를 치지 않고 그래요. 또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윤 대통령께서 또 다시 한번 금투세에 대해서 얘기해가지고 시장의 부가시성만 높이고 전문가님 네.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 남북 간의 긴장에 대한 문제가 네. 개인적으로는 가장 좀 우려스러운 부분인데 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지금이 가장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는 분석을 대통령실에서 내놨다라고 해요. 네, 북한과의 견제 부분에서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북한도 좀 이상한 게 뭐 오무풍선 던질 때는 언제고 무인기 한번 보냈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뭔가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부분은 계속
부한 요소를 주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쵸? 한치 양보가 없어요. 네, 그 상황에서 어제도 시장이 좀 녹아내렸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아침에 속보였던 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6월달 각설 6월달에 이제 협상을 하면서 각 나라가 침략이 당하면은 네. 그 나라를 도와주겠다. 오! 그 부분까지 나오면서 네. 시장이 하락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네.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푸틴이 본인이 뭔데? 에? 본인이 뭔데? 우크라이나까지 본인이 침공했으면서 한국한테 그 무인기를 향해서 위협적인 조성을 한국이 하면 안 됨. 뭐 이런 얘기 왜 하고 있습니까, 푸틴이? 그렇습니다. 그쵸?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 주식 시장은 공산당에 의해서 영향력에 따라 가지고 많이 하락되는 부분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나요? 솔직히 삼성전자가 아무리 자리가 좋고 2차 전지가 아무리 수급들이 형성이 되고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돼야 하는데 이거 뭐 북한이 문제 난리를 치니? 지금 현재 장사석보로 500문 있잖아요. 500문은 수도권을 향해서 조준하고 있답니다.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북한이 이제는 도시락 라면이 다 떨어졌나 봐요. 도시락이. 도시락 라면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좀 시위하는 것 같은데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네. 이 순간만큼은 좀 짜증이 난다는 거죠. 시장에 영향력을 주는 거. 그리고 또 타이밍 안 좋게 10시 지나고 나서 갑자기 윤 대통령의 금투세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너무 불확실성하다. 이 부분을 얘기하다 보니까 또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반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래량도 없고 환율은 떨어지는데 외국인들 이탈이 되고 있고 이게 뭡니까? 삼성전자가 어제 엔비디아가 그렇게 상승했고 암호홀딩스가 그렇게 상승했는데도 삼성전자 0.20 이게 뭐예요 이게? 이건 상승한 게 아니죠. 이건 그래요. 떨어진 거죠 오히려. 대신 제가 그동안 방송 통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다시피 네네. 삼성전자 우선주는 그래도 갭상승 중입니다.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이 삼성 우선주 같은 경우는 지금 1.70% 정도 상승 중이죠. 삼성전자보다 우선주 현식으로 더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실 때는 삼성전자 외국인들 수급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니까 또 이 증권 리포트에서 또 볼펜 잡고 있는 사람들이 또 악영향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DM에다가 HBM 메모리에다가 뭐 이재용 회장에다가 아니 사실 삼성을 보호해 줄 줄 알아야지. 삼성이 망하면은 증권사들도 다 망해요. 네.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증권사들은 수수료만 하는 회사, 수수료만 이렇게 받아먹는 회사지. 증권사들이 솔직히 리포터 쓰면은 그와 반대로 갑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가 주가가 향후 더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외국인들이 수급 주체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먼저 띄워주면서 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그리고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가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을 형성을 시켜줘야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첫 번째가 외국인들의 죄송합니다. 네. 외국인들의 수급량이 중요한 건데 네. 이 외국인들의 수급량이 주력이 되면은 어느 정도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해소가 되어줘야 돼요. 네. 근데 뭐 위에서 김정은이 난리를 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환율이 또 상승하니까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이 잠시 좀 보합권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지금 멈칫거리면서 미래 반도체, 테크윈, 이 반도체 한미 반도체 관련주들이 약간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래 반도체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이 미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동안 뭐하고 말씀드렸죠? 갭상승 및 반도체 HBM 장비 관련주 대장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파스 통신망을 통해서도 한 달 전부터 미래 반도체는 여러 번 얘기했어요. 네. 그 후에 미래 반도체가 갭상승이 나오고 중간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의 실적에 따라 가지고 대장주는 미래 반도체라고 말씀드렸죠. 그 후에 미래 반도체 어떻게 됐습니까? 한 40% 이상 상승되었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신망을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미래 반도체 얘기하는 거는 제가 뭐 그동안 미래 반도체 얘기해서 이렇게 상승하지 않았냐 이 얘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미래 반도체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삼성전자는 HBM 메모리 4에 대해서 양산 메모리에 대해서 아직 승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HBM 메모리가 양산 승인에 대해서 기대감 어느 정도 승인만 엔비디아의 대항으로 난입이 된다 하면은 이 삼성전자 주가는 엔비디아 덕분에 더더욱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리 삼성전자 주가가 반영이 되는 것보다
삼성전자 밑에 있는 중소형주 미래 반도체가 더 큰 수혜주로 장비 수혜주로 받을 수밖에 없었죠. 왜? 삼성전자가 HBM4 메모리가 승인이 뜬다고 하면은 전극 장비 관련주인 HBM 관련주인 미래 반도체가 상승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반도체가 미리 주가가 기대감이 선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삼성전자가 HBM 메모리로 양산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엔비디아한테 승인을 받았다고 하면은 삼성전자 우영주가 그때부터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금 떨어지더라도 증권사에서 이 볼펜 이렇게 휘두여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문가님의 어떤 교육 자료들이 굉장히 우리 시험 문제 예측하듯이 딱딱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보다 삼성전자 우선주 주가가 조금 더 흐름이 좋을 수 있다고 전문가님이 최근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말대로 오늘 삼성전자보다 삼성전자 우선주의 상승세가 조금 더 좋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1.7% 정도 상승하고 있어서 삼전과 차트 자체 모양은 비슷하지만 어쨌든 상승폭은 훨씬 더 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삼성전자는 수급의 주체인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원한 반등은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저희가 삼성전자도 좋지만 그 중소형주 반도체주 중에서 미래 반도체, 한미 반도체, 제주 반도체 해서 세 가지 종목들 한 2주 전부터 강조를 드렸던 부분을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특히나 마이크론이 얼마 전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냈죠. 이때부터 이 마이크론 실적 수혜주가 미래반도체다. 앞으로 중소형 반도체 대장주는 미래반도체다라는 부분을 방송에서도 그렇고 저희 팍스 통신망에서도 굉장히 강조를 드렸었는데 오늘 미래반도체가 상승이 굉장히 흐름이 좋습니다. 사실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장중에 20%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시원한 슈팅을 보여줬고 거래량도 좀 터져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 반도체도 좋지만 오늘은 테마주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북한과 우리나라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부분에 따라서 특히나 지금 곡물 관련주들 오늘 고려산업이 가장 대장주로 오르고 있고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곡물주들 다시 봐야 된다라는 말씀도 역시나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교육을 해주셨어요. 전문가님 맞죠? 네. 언제부터 교육해 주셨죠? 거의 한 2주 됐죠. 그래요. 2주 되고 어제 다시 한번 통신만 통해서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그때 한 2주 전 정도에는 또 막 여러 가지 다른 테마주들이 들썩들썩 했거든요. 그렇죠. 중국 관련주 이런 것들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무슨 곡물 관련주냐 저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하는 말이지만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고려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한가로 완전히 사실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제 통신망 통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동안도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주고 고려산업이 부대장이다 했는데 고려산업이 오늘 대장주 등극을 했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사실 이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해드렸지만은 사실 이 종목들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종목들이 올라가면은 이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전쟁? 어디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어디서 또 쌀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곡물 가격이 올라가고 있나? 난 이제 큰일 났습니다. 쌀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쌀은 2,000쌀이 제일 맛있어요. 2,000쌀. 네. 근데 쌀값이 올라가면 이제는 중국산 쌀 사야 돼요. 중국산 쌀이요. 신천쌀. 알바만 통해가지고 그거 쌀 주문해야 돼요. 이제 쌀값 올라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료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이 이 시장은 이 감각이 하는 게 있어요. 시장은 되게 민감하거든요. 예민한 애예요. 이 코스피하고 코스닥시는 예민한 애들이기 때문에 이 고무주가 올라가고 반산주가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시장은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차트가 좋든 간에 아무리 이 자리에서 몇십 % 상승을 하던 간에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은 시장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곡물 관련주는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렸지만은 사실 이런 종목들로 수익이 났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이런 종목들이 상승된 거다 하면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진짜 이 관련주들이 상승할 줄은 알았지만은
이 종목들이 상승해서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안 그래도 유가도 좀 급등을 했죠.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랬는데 유가가 오를 때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곡물 가격이 오를 때도 역시나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처럼 곡물 관련주가 좀 급등을 할 때면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주들이 상승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뭐 일부 테마주들로 뭐 수익을 보는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앞으로 시장의 뭐 기술주의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 좋지 않은 부분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도 전문가님은 향후에 반도체나 2차 전지주 기술주들이 지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이제 한번 그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그것도 있지만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우리 저기 김정은 분께서 김정은께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주 못 살겠어요. 안 그래도 한국은 금투세 이스라엘 리스크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네. 또 위에서 난리를 치니까. 근데 뭐 가만히 있을 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또 어차피 가만히 있을 거면 가만히 있지. 농심에서 이제 좀 있으면 도시락 라면 보내줘야 하는데 빨리. 도시락 라면을 북한에. 북한이 그래요? 요즘 수금이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요. 쌀을 보내줘야 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얼른 해결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일단 우리가 뭐 이 시장이 금투세 부분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북한 리스크도 있고 이스라엘 리스크도 있지만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면은 주식 못 합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느 정도 잘 견뎌내야 하고 지금 24년도 시장이 좀 어떤 시장보다도 더 힘들었던 시장이었어요. 네네. 진짜 제가 블랙 먼데이도 겪어보고 네. 제가 이 겪어보고 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금리 인상은 그냥 차라리 하는 게 맞는 거지. 금리 인상할 때보다도 더 주식시장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24년 돼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스라엘보다 러시아보다 주식 지수가 낮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래요. 내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 건가? 레바논에 주식시장에 있는 건가? 그럼 우리 투자자분들은 얼마나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답답하시겠죠. 네. 엄청 답답하시겠죠, 여러분들. 네. 근데 네. 제가 여기서 좀 이기적인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네네. 저는 이거를 거의 뭐 이번 년 동안 계속 말씀드렸어요. 지금은 종목이 급등되는 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개별 종목들이 어떻게 시장 상황을 파악해서 현금화를 만드느냐 네. 그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 오신 분들은 100에서 손실 볼 거를 50밖에 손실 안 보셨을 겁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저희가 그동안 방송 통해서도 말씀드렸고요. 네. 여러분들한테 늘 강조해드렸던 게 원칙입니다. 주식은 공식은 없지만 원칙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쫓아가는 매매가 아닌 돈을 쫓아오는 매매를 여러분들 하게 만들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얘기 그만하고 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PPT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여러분들 일단 잘 들으세요. 저번 주 목요일부터 네. 2차 전지가 하락이 시작되었습니다. 목금, 우리 TCC도 목금 뭐 100원씩 떨어지다가 어제하고 오늘 10% 이상 빠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상승했고 네.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어차피 결정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이 떨어지면 기관이든 개인 투자자들은 TCC들이 싸다. 어서 빨리 사야겠다. 이 생각으로 만들어낸 게 저번 주 4680 원통형에 대한 확전적 요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4680 원통형에 대한 부분에 큰 수혜 주는 TCC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격이 떨어지면은 싼 만큼 빨리 사야겠다 생각하는 기관하고 개인들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오늘 10% 빠진 거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목표가 6만 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부분 볼게요. 일단 엔비디아가 어제 다시 한번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엔비디아가 블랙 웨치 그거 하나만으로 최고가를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엔비디아가 블랙 웨치부로 네. 그동안 상승한 것도 있고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상승한 것도 있지만 네. 이 미국에는 나스닥 다음으로 반도체 지수가 모여 있는 데가 뭐가 있죠? 필라델피아요. 그렇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네. 아몰링스 주가가 있고 TSMC 주가가 있고 네네. ASMM 주가가 있고 네. 이 영국하고 네덜란드에서 산장된 반도체 주요 장비 관련주들이 다 섞여 있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체주 한쪽에 아몰링스가 올라가면은 영국 산장되어 있는 아몰링스가 올라가면은 엔비디아도 같이 영향을 받고 올라가고요. 네. 만약에 이 아몰링스가 떠지면 엔비디아도 떠지고 엔비디아가 올라가면 아몰링스도 올라가고
주가가 똑같은 영향을 가면서 같이 올라간 것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엔비디아가 그동안 블랙웨치로 올라간 것도 있지만 나머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의해서 올라간 것도 있죠. 네. 최근에 엔비디아가 계속 주가가 낙폭이 되었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번 엔비디아가 기지개에 뻥 치고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대신 우리 삼성은 52주 최저가 떨어졌지만 그게 부표한 진실이죠. 어쨌든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엔비디아가 최고치 올라갔는데 저는 약간 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엔비디아가 최고치 올라갔는데 그다음 또 엔비디아가 끌어들일 기대감이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금리 인하 말고요? 전문가님,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이 대만의 TSMC가 네. 3분기 영업이익이 네. 40%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대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또 엔비디아 주가 같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같이 올라가겠죠. 네. 같이 올라가겠는데 네. TSMC가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라는 증가 기대감은 일주일 전부터 나왔잖아요. 그래요? 일주일 전부터 나왔으면 기대감이 미리 선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과거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할 때는 그래도 AI 관련주하고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실적에 맞춰가지고 상승한 적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이 또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이 주가가 계속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너무 많이 그동안 기대감은 먹었기 때문에 기대감은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에 시장이 원하는 그 정도의 수위를 엔비디아가 맞춰줘야 하는데 네. 시장은 계속 눈만 커지고 있거든요. 눈만 커지고 있어요. 앞트임 뒤트임 하면서 다 쌍꺼풀 커진 것처럼 시장의 높이가 커지고 있어요. 눈높이가 높아지고 눈높이가 있다. 커지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과연 그 기대치만큼 따라주겠냐? 그게 문제인 거죠.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여러분들 가끔 우리 시청자분들이 자녀분들한테 주식을 증량하기 위해서 배당주를 합니다. 대신 한국 주식은 하지는 않죠. 한국 주식 해봤자 삼성전자나 LG전자나 이런 것만 하겠죠. 근데 미국 주식 배당으로 해가지고 5년, 10년 동안 몇 달에 한 번씩 200만 원씩 넣어주면서 그 배당을 받는 형식으로 투자하는 재테크 습관으로 자녀들한테 물려주려고 그 부분은 지금 한국에서 유행 중입니다. 전 세계도 유행 중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엔비디아 부분이 인기 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아모린스,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쪽으로 투자 쪽이 더 많이 배당 쪽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거죠. 즉 엔비디아의 잠깐 단기적인 파동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피하겠다는 배당주 투자들의 선택이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 배당을 하시는 분들 위주로는 배당을 받는 분들 위주로는 매달씩 우리는 재테크를 위해서 아기들을 위해서 매달씩 입금을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서는 큰 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엔비디아를 선택 안 하고 다른 마이크로 테크놀로지하고 뭐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뭐 아마존 이런 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 즉 이 한국 사람들만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도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배당주 쪽으로는 지금 현재 인기 순위는 아니하는 겁니다. 네. 왜? 그동안 많이 수익을 창출을 했으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이제 더 이상 모멘텀에 대해서 좀 지속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네네. 엔비디아가 아무리 좋은 호재가 나와도 똑같은 이슈로 인해서 차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10% 이상 빠진 테슬라를 저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그 장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뿅! 자, 일단은 여러분들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자꾸 전기차 판매량이 둔화가 되었다고 하는데 오히려 전기차 판매 더 증가됐어요. 테슬라도 중국에서 보증금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전기차 판매가 더 수요가 증가되고 더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동안 2차 전지도 많이 상승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당연히 조정이 있을 수가 있는 거지. 네.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원하면은 여러분들 잘못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동안 2차 전지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까지 높아졌는데 여기서 또 상승이 안 된다고 또 이게 하락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그 단장 그냥 주식 자금 돈 빼고 배당이나 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2차 전지는 다시 한번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지금 현재 테슬라가 어느 정도 280달러에서 290달러까지 사냥감 목표가를 저는 잡고 싶습니다. 왜? 테슬라가 최근에 로보택시 부분에 대해서 차익이 나왔지만은 네네. 로보택시로 인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이 자율주행이 전기차에만 탑재가 된다 하면은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도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테슬라가 저는 솔직히 금요일날 9% 이상 8% 이상 빠진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매번 지속적으로 상승한 데다가 다른 종목도 다 올라갔다 테슬라만 떨어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에 있던 수급들이 어느 정도 테슬라 쪽으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엔비디아에서 테슬라로 저는 수급이 이동이 다시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이제 시점이 다가오지만은 여러분들 올해 주식이 하는 거는 상승되었다가 큰 호재가 있으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렇죠?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차익이 됩니다. 그러면은 즉 엔비디아는 그동안 많이 기대치만큼 상승한 만큼 또 필라델피아, S&P500, 나스닥이 최고치 찍은 만큼 똑같은 호재로 다시 한번 또 최고치를 찍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찍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소문난 단체에 먹을 게 없다고 오히려 더 차익이 되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가 또다시 연준의 금리 인하 박스권 안에서 상승력이 나와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장은 어느 정도 엔비디아가 최고치 상승하는 것보다 현재 저는 테슬라 쪽으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떨어졌다고 제가 그동안 테슬라 주가 얘기하고 2차전지 얘기했다고 말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많이 상승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조정이 있고 다시 한번 저는 이 테슬라하고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2차 전지 갖고 계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턱 치고 억치니 또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탁 치고 가냐? 세상을 탁 치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2차 전지 막 올릴 거고 탁 치고 가만히 있다가 또 2차 전지에 대해서 호재적인 부분이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 추가적인 부분은 이 밑에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드시던지 마시던지 마음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간밤 엔비디아는 또다시 주가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지금 이렇게 엔비디아 주가가 다시 한번 최고점을 기록을 한 데에는 블랙웰이 1년치 물량이 완판됐다라는 소식도 좀 작용을 했겠지만요. 엔비디아 혼자만의 힘은 아니었습니다. 최근에 AI 거품론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 주가가 전반적으로 좀 빠진 이후에 마이크론이 생각보다는 탄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우려를 좀 덜었고요. 그러면서 엔비디아 주가도 같이 올라간 부분이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주가가 고점을 한 번 더 높일 정도의 모멘텀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본다면 사실 그만큼의 모멘텀은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게 전문가님의 결론이고요. 그렇다면 또 한 번 엔비디아가 차익 실현의 타이밍이 온 건데 그 수급은 다시 한번 시소 타기를 하듯이 테슬라 쪽으로 이동할 것이다라는 부분으로 마무리를 지어주셨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지금 로보택시 행사 이후에 좀 급락을 했죠. 주가가 빠지니까 또 뭐 기사에서는 전기차 캐즘 우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건 나온 지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여러분들은 테슬라가 고점에서 살짝 조정을 좀 받았기 때문에 엔비디아 수급이 다시 이동할 만한 충분한 매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슬라가 사실 이렇게 주가가 하루 만에 9%가량 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 시총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매그니피센트 7, M7 기업들 이름에서도 밀려난 만큼 사실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절대 테슬라가 많이 오른 게 아닙니다. 그동안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고 하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 힘을 쓰지 못한 게 사실이고 여전히 지금도 매력적인 가격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이제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도 만약에 지금까지는 반도체주들이 다 수급을 싹 빨아먹었다면 이제는 테슬라도 같이 나눠서 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시는 2차 전지 종목들에도 이 테슬라가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우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전문가님 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은 네. 뭐 여러 가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벌써 이제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한 달이 안 남은 이 시점에서 다시 트럼프가 좀 치고 올라오면서 해리스 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좀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비트코인 가격도 간밤에 5%가 올랐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반대로 사실 네. 2차 전지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우려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걱정을 하시겠죠. 네. 뭐 언론 하나에도 뭐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상승한다. 이 말 하는 언론은 없으니까요. 네. 다 똑같이 언론인들은 다 똑같이 그런 얘기만 하겠죠. 그리고 네. 트럼프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제대로도 번역도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고요. 네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좀 이기적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기적인 수는 있는데 네네. 이 시파이나 테슬라의 실적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렇죠? 어. 시파이나 테슬라의 실적이 있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네. 두 번, 세 번 얘기하게 만들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내가 네. 시파이나 테슬라 실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 테슬라의 주주가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고 이 일론 머스크가 후원하는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지. 야, 뭐 그렇다고 해서 테슬라하고 2차 전지에 머스크가 트럼프 도와준다고 해서 2차 전지 상승하겠냐? 너 그것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네네. 있겠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동안 주가는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어요. 그래도 매번 떠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테슬라의 지금 확전적 요소 결정된 게 뭐가 있죠? 어떤 소재가 있죠? 뭐죠?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아. 테슬라하고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이미 계약은 했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원통형 배터리로 TCCST하고 LNF는 테슬라 시적 부분과 테슬라 전기차 증가 부분과 테슬라 트럼프 지지율 높아짐에 따라서 테슬라의 주가 상승과에 따라서 연관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 자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자,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트럼프 당선 시 2차 전지가 하락이 될까? 모든 언론들은 지금 2차 전지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빠르게 여러분들 2차 전지 낙폭 줄이는 걸 보고 싶으면은 해리스가 낫습니다. 그쵸. 왜냐면은 해리스가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을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2차 전지에 대해서 반등을 위하신 분들은 해리스가 되는 게 더 좋은 거고, 그리고 좀 길게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정이 있다가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크게 상승을 하려고 하면은 트럼프가 낫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단장은 트럼프가 된다고 하면은 네. 주가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미국에서 법으로 통과가 됐는데 그게 폐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폐지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김영란법이든 무슨 법이든 어떤 법이든 간에 이거 통과시키는 것만 도 3년, 4년이 걸리는데 절대 폐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이미 현대차, 삼성차, LG 에너지 솔루션 미국에 7조 원 이상 투자를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공화당 텃밭이고 그리고 거기서 일자리가 증가가 됩니다. 일자리가 증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자리가 증가되기 때문에 또 중요한 거는 트럼프는 중국을 엄청 싫어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중국에 대한 2차 전지 소재 부품,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재 부품은 중국산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겠다. 제재를 하겠다. 이 부분으로 미중 무역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왜? 트럼프는 명분을 잡는 사람이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로 인해서 2차 전지가 하락된다는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바이든보다 강한 트럼프의 중국 때리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세 부분에 대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들이 더 반세 이익을 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건 중국은 미국 땅의 전기차, 배터리 하나라도 소재 부품이라도 땅에 밟지 못할 것이라고 이 얘기를 한 이상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딱 중요한 거 얘기할게요. 해리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포조금이야. 그리고 근데 트럼프는 중국 관세로 인해서 소재 부품은 미국 땅에 못 받게 하려고 해요. 그럼 어느 게 더 파급력이 클까요, 여러분들? 어느 게 더 우리 한국 배터리 업계에 도움이 될까요? 뭘까요? 이게 한 번에 나와야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예요. 네.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과거부터 계속 있었던 거잖아. 네. 근데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주가를 올려봤자 에코프로비에 올려봤자 10% 이상밖에 못 올린다고.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새롭게 발생되는 신규 수혜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는 다르다는 거죠. 트럼프는 2차 전지에 대해서 단장 당선될 가능성에 따라서 조정은 나올 수는 있어도 네. 트럼프가 어떠한 정책에 따라서 중국에 대해서 2차 전지 때리기에 대해서 더 큰 새로운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때리는 거는 해리스보다 트럼프가 더 강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 후광으로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 시에는 2차 전지는 전략 후광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대신 만참에 2차 전지 완전 급하고 빨리 낙폭을 줄이고 싶어요 생각하시는 분은 해리스가 되는 게 맞고요. 하지만 2차 전지의 전체적인 모멘텀 현상이 계속 발생이 되려면 트럼프가 되는 게 맞다고 저는 또 그렇게 생각도 드네요. 오, 좋습니다. 자, 지금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오는 18일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는 우리 국내 2차 전지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난주 주말이었습니다. 테슬라가 LG 에너지 솔루션 측에 4680 원통형 배터리를 주문을 시작했다라는 부분이 뉴스가 나오면서 그 주가 지나고 월요일장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이 나와줬고 저희의 공략주인 TCC 스틸도 역시나 그때 하루 만에 24%, 25% 급등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18일에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그러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면서 원통형 배터리가 그 테슬라 실적의 수혜주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제 미국의 대선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굉장히 사이가 좋죠. 근데 뭐 그것 때문에 테슬라 주가가 트럼프 때문에 오를 거고 2차 전지주가 오를 거다라는 말은 아니고요.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바이든 정부보다도 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산 배터리 미국 땅으로 들일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이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미국 땅에 공장을 짓고 있는 우리 한국의 2차 전지 기업들이 그 반사 이익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2차 전지주들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당장은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오히려 트럼프가 실시하는 정책들, 중국을 배제하는 정책들로 인해서 2차 전지 기업들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을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차 전지주들, 테슬라 실적 그리고 트럼프에 대한 모멘텀 두 가지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다라는 말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더 많은 정보는 저희가 팍스 통신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공략주인 TCC 스틸 같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전략 같은 더 구체적인 전략도 저희 통신망을 통해서만 제공해드릴 예정입니다.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를 가깝게 이렇게 비추기만 하시면 지금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벌써 방송 시간이 13분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전문가님. 자, 빨리 한번 넘어갑시다. 아유, 죄송합니다. 목이 감겨가지고요. 그래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뿅! 자, 일단 지난주 목요일부터 무너진 2차 전지 수급께서 돼지예요. 자, 돼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한번 TCCT하고 NNF, 에코프로비엠이 그동안 어느 정도 좀 수급으로 사이 좀 쪘습니다. 네. 이제는 완전히 비만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비만으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네. 자, 제가 왜 이 비만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현재 18일 날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실적 발표 때 테슬라 주가가 어느 정도 그 전까지 좀 떨어지고 2차 전지도 어느 정도 좀 눌려 있다가 오히려 18일 날 테슬라 실적 발표에 따라 가지고 2차 전지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 유력 종목은 사실 에코프하고 에코프로빔 같은 경우는 약간 2차 전지가 전체적인 투심이 개선이 되면 산사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때부터 에코가 생겨가지고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이 올라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이 테슬라하고 가장 가깝게 접근되어 있는 게 TCCT, NNF,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내가 이 원통형이에요. 네.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네네. 내가 4월 20일부터 내가 이걸 공략했습니다. 여러분들 4월? TCCT를 내가 이 원통형 올가미에 나는 빠져 있어요. 반년 동안. 누가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네. 올드보이 찍는 것 같다고요. TCC에 대해서 올드보이 찍는 것 같다고. 근데 4월달에 들어가고 갑자기 이스라엘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10% 빠졌죠. 그리고 나서 또 갑자기 HIV 사태가 터졌어. 그러면서 또 10%가 또 빠졌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총을 맞았어요. 귀에. 그러고 나서 또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20% 빠졌어. 그리고 갑자기 또 바이든 대통령이 또 사퇴를 했어. 그래서 TCCT이 또 20% 빠졌어. 그리고 갑자기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였죠. 0850이나 블랙 먼데이 해포타급 수소급 해포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마이너스가 90%까지 갔단 말이에요, 제가. 네네. 근데 지금 TCCT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동은 40% 50% 정도 올렸고 그다음에 원통형 배터리도 저번 주에 30% 이상 올리면서 80% 이상은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네. 저번 주 금요일날 저는 마이너스 15%에서
어제 오늘 10% 빠지니까 마이너스 갑자기 또 26% 돼버렸어. 네. 그 외에도 80%까지 올렸으면은 어제 오늘 10% 빠졌으면은 저는 무조건 기술적 반등이라도 6만 원까지는 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즉 TCST 그동안 많이 상승한 만큼 10% 빠져도 돼요, 여러분들. 네네. 80% 올라갔는데 10% 빠져도 돼요. 10% 빠져도 돼요. 뭐 다음 방송 보면은 뭐 52,000원, 53,000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시장이 가격을 정하는 거지 그 사람들이 가격을 정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시장의 정세를 더 깨뚫어 보고 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은 6만 원까지밖에 갈 수 없다는 부분을 제가 추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TCST하고 NNF는 같이 움직입니다. 왜? 원통형 배터리와 소재가 연관이 되었으니까요. 네. 자, 여러분들 NNF도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NNF도 지금 3일 동안 거의 한 10% 이상 빠지고 있습니다. 10% 이상 빠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장대 음봉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왜? 좀 있으면 IR,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NNF가 앞으로 사업 소재를 어떤 사업 소재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요? 네. 그렇기 예정이 때문에 되어 있나요? 네,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NNF가 네네. 그동안 어떤 업체하고 몇 조 원 이상 계약했는지 그 부분도 발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 NNF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원통형 소재 부분에 대해서 IR, 즉 주주들을 위한 설명회가 열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원통형 배터리 소재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즉 여러분들 이 사업하시는 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시장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장사가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네. 왜냐하면 도매로 갖고 와서 남깁니다. 그리고 이 도매 가격은 인터넷 가격이 공개가 되어 있으면은 인터넷 가격이 누구 하나가 똑같은 물건을 싸게 내놓으면은 가격이 무너집니다. 네.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 우리 개인 사업자 하시는 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정극이 하고 있습니다. 정극. 자, 그 정극이 뭐냐면은 지금 2차 전지 모든 소재를 10,000원에 만들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정극을 통해 가지고 원통형 소재를 더 가성비 싸게 한다. 즉 10,000원에 나올 수 있는 도매 가격을 원통형을 9,000원으로 줄인다. 그게 바로 정극 공정 장비하는 겁니다. 원통형에 정극 공정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LG 에너지 솔루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4680 원통형 배터리의 중간에 정극 부분에 대해서 가격이 맞지가 않으니까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맡긴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마지막 장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뿅. 마지막 장면이 아니구나. 뿅. 자, 여러분들. 자, 목표가 쪽으로 저는 6만 원 쪽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이 지금 사실 거래량도 없이 2,200원씩 빠지는 게 어떻게 보면 벽에 간을 빼먹어야지. 벽에 간을 빼먹어야지.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네. 왜? 저게 지금 현재 4% 정도 빠지면 2,200원씩 빠지는 거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20% 상승하면은 20% 상승하면 10,0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못해도 53,000원까지 정도 될 거고 그 중에서 5%만 합치면은 못해도 6만 원까지는 56,000원에서 20% 여기서 올리면 54,000원에서 55,000원이 되고 여기서 또 5%에서 6% 올리면은 못해도 59,000원 부분까지 저는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TCST는 생각 외에요. 호재가 아니더라도 기술적 반등 상승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무조건 호재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네네. 근데 호재만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세터의 2차 전지 세터에 지금 전기차 캐즘이 계속 일시적 수요 둔화가 나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기차는 완성차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차는 배터리 업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계 부분으로 봐야지 완성차처럼 테슬라처럼 보면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업계에서 제일 먼저 수혜가 나올 수 있는 거는 이미 확전적 요소로 정해져 있는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투심이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원통형 배터리부터 상승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차 전 TCST는 곧 호재가 아니라도 기술적 반등으로 상승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통신만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아나운서님 네. 지금 돈 얼마 있어요? 돈이요? 뭐 별로 없어요. 맨날 없어요. 매달씩 월급 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월급이요? 네. 그거 뭐 이제 저기 했죠. 한 100만 원 정도는 조금.
적금 있습니까? 그럼요. 내가 이렇게 권하면 안 되는데 말이야. 뭘 권하시려고? 가끔 이런 사람 조심해요. 네네. 이제 금리라도 시작되고, 네네. 2차 전지도 바닥이 되고, 반도체도 바닥이고. 네네. 응. 조심하라고요? 아니, 그러면? 장롱 밑에 있는 10원까지 끄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지금 2차 전지 들어가자는 뜻인가요? 아니, 뭐 그렇게 마음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네. 어쨌든 맨날 어. 외국산 대패 삼겹살만 먹으면 뭐 합니까? 국내산을 먹자. 국내산도 먹고 네. 목살도 먹고 해야죠. 그래요. 저도 물론 멕시코산 돼지갈비도 먹지만 네. 제일 중요한 거는 국내산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제가 여러분들 국내산 소고기 미국산까지는 내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TCC 스틸은 어느 정도 6만 원까지 갈 수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인 재료도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또 있어요? 보실까요? 네네네. 좋습니다. 뿅! 자, 일단은 삼성 SDI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LG 에너지 솔루션만 지금 원통형 배터리 얘기하고 빨리 삼성 있고. SDI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한테 거래처 뺏기기 전에 네. 빨리 삼성 SDI 빨리 발표 뭐라도 좀 해보세요. 그래요. 뭐라도 좀 빨리 하셔야죠. 아니 만들어야 얘기를 하죠. 이미 만들어놨는데 얘기 안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 SDI는 어차피 내년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계약을 현재 어느 정도 금전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하면서 이런 부분에도 빨리 삼성 SDI가 얘기해줘야 원통형 배터리 우리께 상승하지 안 그렇습니까? 네. 원통형 배터리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네.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TCCT 그동안 한 달에 몇십 %씩 상승할 때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통형 부분에 대해서 소재를 얘기했으면 그 다음 며칠 있다가 또 삼성 SDI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삼성 SDI가 2월 달에 발표하고 나서 좀 있다가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돼가지고 2월 달에 TCCT 80% 이상 상승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가 조만간 LG 에너지 솔루션의 배터리 이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껴서 조만간 발표할 거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전환사채 TCCT는 6월 달 전환사채를 표면 이자율 0%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에 대해서 돈은 빌리지만 우리는 주식으로 주겠다 하면서 정한 가격이 55,000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CCT는 자신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왜?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원통형 배터리 소재 계속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되면은 니케도 금강판도 2만 톤에서 66만 톤으로 증가가 될 만큼 수요 공급이 증가가 되고 꼬고 실적이 형성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리 인하까지 있으니까 일석삼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TCCT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2차 전지 기술적 반등. 이건 어차피 가만히 있어도 어느 날 하락되었다가 어느 날 기술적 반등은 상승될 거고 18일날 또 테슬라 실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글로벌 쪽으로는 리비안 전기차가 있습니다. 아나운서님. 네. 이 리비안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수혜주기도 하고 금리 인하의 수혜주기도 합니다. 왜? 네. 리비안의 전기차 서버에 IT1S가 있습니다. 네. IT1S는 미국 은행에서 대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납부고 축소 금리 인하를 좋은 서비스로 대출을 해주는 조건이 리비안의 서브트어 IT1S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비안이 금리 인하에 수혜줄 수밖에 없고 리비안 관련된 섹터가 삼성 SDI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캔 소재를 공급하는 게 어디다? TCC 스틸입니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TCCT 리비안 관련주기도 하고요. 네. 이미 어차피 추가적인 발표도는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뭐 80% 올라갔으면 10% 빠져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뭘 난리야. 안 거예요. 그냥 그래요 갑시다. 네, 좋습니다. 저희 방송 시간이 이제 2분밖에 남지 않아서 전문가님 이렇게 멘트 마무리해 주셨고 지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빠르게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해 주시면 방송 마치고 저희 방송 없는 날에도 계속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는 교육 자료들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 정말 자료가 점점 많아집니다. 어제는 뭐 저녁 5시, 6시부터 밤 11시까지 쉬지 않고 전문가님이 여러 자료를 올려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일일이 뭐 하나하나 뭐 기사 찾아보고 할 것 없이 저희가 이슈가 되는 재료들 그리고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되는지까지 세세하게 다 떠먹여 드리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면 되겠고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켜시고요. 카메라 화면 QR코드 쪽으로 가깝게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LNF 같은 경우에는 창사일을 처음으로 기업 설명회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주력 고객사인
주력 고객사의 원통형 배터리 4680 배터리용 양극재를 신규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그 고객사가 바로 테슬라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LNF 꼭 보셔야 되고 그리고 TCC 스틸까지도 저희가 입장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더 구체적인 전략 세워드릴 테니 꼭 입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금요일 12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